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예, 촉법 소년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을 하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예, 현행법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13살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 10 네. 미만이니까요.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거예요? 네, 뭐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나 학교 폭력 등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이래서 연령 하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기준을 하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여론을 받아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6월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 하향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그때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화하는 소년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분들의 또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반대하는 분들은 일단은 통계상 실제로 촉법 소년이 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예. 뭐 2021년 경찰 백서에 의하면 소년범 검거 인원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만 4,584명으로 2019년 대비 2.5% 감소했고요. 오히려 감소했다. 예. 이제 뭐 가정법원으로 처분을 넘기는 소년부 송치 현황은 다소 증가 추세인데요. 뭐 전문가들은 과거라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도하거나 경찰에서 훈방할 사건도 법원으로 넘기는 그런 경향이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 양이지만 결국은 질,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연령을 하향해도 처벌의 실질적인 수준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아주 중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성취 등 보호 처분을 하는데요. 네. 네, 이제 혹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더라도 법원이 만 14세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결국 현행 촉법 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인 소년원 송치 2년과 실질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경고 효과를 주고 결국은 범죄 예방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기대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기대가 먹힐 것이냐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엄벌주의가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의 우려가 많다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 형사처벌은 역효과라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뇌는 발달 단계여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오히려 낙인 효과, 뭐 전과 기록으로 인한 고용기회 박탈, 뭐 감옥에서의 범죄 학습 등의 문제로 재범의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 개정 사항이죠. 예, 그렇죠.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도 대선 과정에서는 하향하겠다고 공약을 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민주당의 대세 의견은 찬성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뭐 민변 등 다수의 진보적인 시민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쟁이 쉽게 정리될 분위기는 아닌데요.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논의할 게 아니라 잘못한 아이들이 다시 재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촌철님들의 반응도 좀 찬반으로 좀 확연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마칼린 같은 경우는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합니다라는 이렇게 찬성 의견을 보내주신 반면에 다홍이님은 연령만 낮추면 다 해결될까요? 라는 사실상 이제 반대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게 저희도 일전에 한번 저희 방송에서 이게 이제 찬반 토론 한번 또 벌인 적도 있어요. 그때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역시 우리 촌철님들의 반응도 이제 찬반으로 갈리는 문제고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 점도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워낙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그다음에 뉴스 이런 데서 너무나 이제 집중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큰 여론을 이제 만들어냈던 부분들. 아까 이제 잠깐 범죄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오히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오히려 이제 그게 강렬하게 인상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엄벌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좀 연결이 되고 이게 여론을 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한 살 낮췄어요.
근데 또 촉법소년 문제가 또 나와서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 살 더 낮춰서 12살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좀 궁극적으로 연령만 낮춰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궁금한 게 그러면 13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소년들이 범죄를 얼마나 저지르는 거? 저는 당장 확인 욕구가 그게 생기더라고요. 마무리하죠. 네, 자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